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연일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낙폭 자체는 크진 않았고요. 중소형 조단의 러셀 2000만 1% 넘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라면서 목표가를 $400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와 함께 오픈 AI는 챗 GPT 5.1을 발표를 하면서 AI 관련주들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불어온 흐름 비트코인이 $10만 결국 경신해내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최근 우리 장 어지러운 상황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계엄 사태, 그날 새벽경 12월 4일에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었죠. 증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혹은 국가신용등급의 부정적 영향,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 이후 이틀간 외국인은 매도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나 국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각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이나 항공이나 그리고 그 밖의 수주 산업에게도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죠. 국내 지표 측에서는 환율의 불안감, 1,410원대 위에서 계속 고환율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자극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급변동 이후 급반등을 나타냈고 비트코인 $10만 돌파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우리 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오후 7시경에 내용이 발표될 겁니다. 그를 앞두고 오늘장도 굉장히 좀 심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감, 정치적 불확실성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사우디 왕자 방한 취소 혹은 해외에서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불안을 이유로 각 산업의 수주 어려움도 취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죠. 방위산업 등도 마찬가지고요. 밤사이 추가된 속보는 이것입니다. 로이터에서 보도했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저런 한국에 대한 조금 경계감이 짙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 우리 장에 대한 걱정도 나날이 깊어집니다. 최근 시장에는 회복하려면 다시 악재성 이슈에 국내장이 유달리 크게 두드려 맞는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패배주의 느낌이 납니다. 만성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사고방식. 그것의 대표적인 코멘트로 볼 수 있는 게 국장을 요즘 누가 아냐? 혹은 국장은 이래서 안 돼 라는 말들이겠죠.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현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됩니다. 양지수 어제장에 또다시 1% 가까운 하락들을 나타냈고요. 매일같이 한 2,0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지는 것이 약간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해서 1,000개 이상의 종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그나마 받쳐주는 기관의 매수이고요. 센 리서치에서 K배터리 점유율이 일정 부분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는 2차 전지 종목들도 또 떨어졌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요즘 이런 시각 등이 나오더라고요. 지역별 문제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 불안, 북한 그리고 프랑스 거기에 한국도
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까지 추가가 되면서 분명 S&P 측에서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 문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만 ING 등의 일부에서도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번에 한국의 계엄 사태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그 불안감을 좀 반영해 나가고 있죠. 자, 외국인의 매도 불안이 우리 시장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 중심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보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추진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나 대왕고래,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의 급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그쪽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경기 우려감이 짙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은 투자 심리가 취약해졌고 장기 베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주체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해서 점점 대응하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자, 연말이라서 우리 장이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다 보니 조금 이르게 연말 결산의 느낌을 오늘 넣게 됐습니다. 올해 수익률을 살폈는데 비트코인은 134%이고요. 금, 나스닥 30% 정도 각각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17%, 경기 우려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중국은 경기 우려 속에서도 상해 지수가 13% 올랐고요. 전쟁통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20% 이상의 상승이었는데 한국의 코스피 8%, 한국의 코스닥은 올해 22%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스피 탈출하고 올라가는 듯 했다가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는 최근 수년간의 한국장인데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수급 주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2024년도 개인들은 3조 매수, 외국인은 많이 팔았는데 일단 5조 누적 매수인 거고요. 기관 측에서는 6조 정도 매도, 최근에는 기관 측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좀 담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2020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장에 64조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 78조, 2022년도에 27조,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한 대목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명백하죠. 바로 미국 증시 혹은 코인 시장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투자 이민이라는 표현을 넣어봤는데 연초 대비 수익률 국내 주요 종목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31% 밀렸고요. 하이닉스 그나마 굳건합니다. 22%.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등등이 하락이었고요. 최근에 좀 변동은 크게 나오고 어제 10% 빠졌던 KB금융이 그래도 일단 연간으로는 58% 상승세.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상승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지만 최근의 단기 변동성은 꽤 컸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종목들의 부침이 있었던 국내 증시라는 것이고요. 국내 증시 대다수 종목군들이 한 50% 정도의 종목군들이 PBR 1배 미만 굉장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던 이들이 속속 떠나서 미국 증시로 넘어가고 있죠. 한국인의 보유 상위 미국 주식의 수익률입니다. 올해 테슬라가 연초에 붙인 격다가 올라온 거죠. 지금 40%, 엔비디아 180%, 팔란티어 28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13%. 자, 미국장도 미국장인데 한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상위 10개 수익률 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 대비해서 미국이나 혹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좋고 오히려 이쪽 시세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니까 뒤늦게라도 그쪽으로 자금 이탈을 하는 것이 최근에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장
N중고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뭐 3개 정도 어려우면 3중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취를 감춰버린 호재, 늘어나는 박탈감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트럼프 관세 부담 더해졌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유동성 부족 문제,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이죠. 유동성이 부족한데 해외로 자금 이탈의 가속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죠. 든든했던 수출 역시나 수출 성장의 둔화 움직임이 나오고 내수는 진즉에 부진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장이라도 조금 든든하면 좋을 텐데 기업들의 이익 불안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고 그 흔들림을 이용한 갖은 루머와 기업 쪼개기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의 엄청난 테마화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도 일부 악화되고 있죠. 수년 전의 삼성전자 위상과 지금은 사뭇 다를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더해진 정치 리스크의 부각. 이 모든 것들이 국장의 흐름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렇다고 모든 것을 놓고 비관하고 욕하기만 할 건 아니겠죠.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사고에 의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밸류 매력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갖은 전쟁이 나는 곳들과 우리를 한 선에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한국장의 탄탄함을 일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PBR 1배 미만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에서 기술력 있는 싼 기업들을 우리도 좀 주목받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로 연속적인 매수가 유입돼야지만 지수 방어가 된다라는 점. 정치적 안정, 이것은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나 MSCI 선진국 편입, 이것이 사실 시장의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모양이겠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오랫동안 한국을 조금 저평가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신흥국도 선진국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서 한국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주주 환원 문제, MSCI 선진국 편입이 뒤따라주길 기다려봐야겠고요. 기술, 제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지가 한 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군중 심리가 형성돼서 한국장은 안 돼 라는 심리 자체가 좀 바뀌길 바라봅니다. 상승 종목이 급증하면서 1,000개 이상의 혹은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자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장에 투자할 맛이 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봅니다. 추상적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새벽녘에 하면서 잠시 적어봤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보죠. 지금 반도체가 국내장에서 시가총액 차지 비중이 크고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어제장은 그래도 반도체 진영이 올라줘서 그나마 지수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AI 관심이 회복됐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슈 이후에 CEO의 새로운 성장 시대에 열렸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중국으로의 반도체 규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SK 하이닉스의 선전, 이런 것들이 힘이 실렸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다음이 루빈이죠. 이 루빈의 출시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HBM4 채택 기대감, HBM 종목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요. SK 하이닉스 3%,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혹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김태성 본부장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기관의 수급 등이 꽤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PSK 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는 반가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세가 좀 연속성을 띄워주길 기다려 볼 텐데 아쉽게도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는 시놉시스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AI가 확실히 좀 주목을 받았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쪽
쪽, 미국에서 이들 종목이 강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하이닉스, 이스트소프트, HD 현대엘렉이 올랐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최근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모멘텀도 계속 받아가고 이스트소프트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 곳곳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종목들 얘기할 때도 이스트소프트의 상승을 자주 얘기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올랐고요. 시간 외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군들로 본다면 정치와 정책 불안의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어제까지도 엄청난 흐름들이 있었죠. 오리엔트 전공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정치 테마주 흐름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동은 나오기도 했고요. 근전거래일에 현 정권과의 갈등 이슈 부각에 상승했던 카카오가 어제장엔 5% 하락하면서 정말 종목별로 급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벨력 같은 경우는 횡재세 규제 우려까지 더해지며 KB금융 어제 빠졌고요. 방산주들 흔들렸죠.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주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왔고요. 항공, 여행, 국내 여행 주의보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원전 쪽, 대왕고래 쪽도 여전히 변동을 키웠는데 대왕고래 일부에서는 그 전 거래일의 급락분 때문에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나오긴 했는데 변동은 여전히 컸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국내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숨고르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앞둔 관망세가 짙었고요. 꽤 단기간에 쉬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갈아치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 부담에 대한 경계도 자극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터치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로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 20만 달러 갈 거다라는 전망 등이 속속 여기저기서 도착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피치에서 미국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고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가 상승하고 순이민이 감소하는 추세, 임금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일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채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도는 조금 느리게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으로 밤사이 진행이 됐고요. 장 막판경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진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의 변동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죠. 이런 이슈들이 달러와 약세폭을 축소시켰고 국채금리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뉴욕 증시의 하락 전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승승장구 나홀로 잘 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영향이었겠죠. 탐방을 다녀와봤더니 테슬라 좋더라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 좋다는 내용의 근거는 FSD 완전 자율주행이 많이 개선이 됐고 내년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캡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개 등과 맞물려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37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는 어제 이 시간 여기 이제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CEO 권청 피습 사건이 있었죠.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5%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항공사들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추수감사절 여행 데이터가 꽤 좋았고 연말까지 여행 수요가 좋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이던스 항공업체들의 줄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 강세였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가이던스 상향으로 인해서 16%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 흐름이었죠. 자, 연결고리로는 자율주행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테슬라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 내에서 자극되고 있는 게 FSD 로보택시였고요. 들려왔던 소식 중에 웨이모요. 알파벳사나 자율주행 기업인데요. 마이애미로 사업을 확장한다. 미국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웨이모입니다. 이것을 한 도시 한 도시씩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 이번에는 마이애미로 전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리프트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모빌아이에서도 울프 리서치가 매수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목표가를 41달러 제시했습니다. 1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 내용이었고요. 완성차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아이, 결국에는 이 세 키워드가 모두 자율주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주행을 연결고리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진영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반도체 진영이 어제장엔 참 좋았었는데 시놉시스가 예상 하회한 전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빠졌고요. 그 와중에 TSMC는 엔비디아와 블랙웰 생산 준비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다른 흐름이 굉장히 뼈아프기도 하네요. 비트코인은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하면서 소폭 내렸는데 펀드 스트렛의 창립자, 대표적인 낙관론자이죠. 톰리가 트럼프 당선 직후에 10만 달러 연내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금 올라가던 시점에 9만 달러 돌파 시점에 톰리는 20만 달러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고는 있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연말에 뉴욕 증시 강세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인 인터뷰하기도 했었고요. 25만 달러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톱리로 인한 비트코인의 시세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 국내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 시간 외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숨고르기 살짝 나온 측면이 있어서 오늘 국내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입니다. 좀 관망세가 짙을 여지가 있겠죠.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를 대기하고 있고요. 7일 탄핵안 표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테마주 극심한 변동을 보일 겁니다. 위로든 아래든요. 그리고 그나마 국내 이제 방한 일정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통상대표가 내주 한국을 찾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중국과의 관계가 꽤 좋아지려나라는 기대감 살짝 해보도록 하죠. AI 진영은 전날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까지 다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시노시스의 전망 부진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쪽에 미국에서 부진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자극하는 소식들, 앞서 혜연 앵커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오픈 AI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모멘텀이 저해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좀 일부 종목들의 강한 시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울타뷰티가 시간 외 실적을 내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모든 수치를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EPS,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진영에 힘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죠. 자, 연결고리 중에 하나,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쪽 밤사이인 이슈가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고 궁금한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율주행을 해도 사실 전기차를 하든 혹은 스마트폰, AI, 서버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LCC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대표 종목이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이죠. 자율주행의 카메라 쪽도 삼성전기는 같이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세트 수요 부진 등의 이슈로 그리고 중국에서 세트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것에 맞물려서 참 주가가 오랫동안 부진했습니다. 관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MLCC도 서버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저평가가 아닐까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삼성전기가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한 번씩 관심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져서 넣어봤고요. 큐로셀, 에클론과 함께 카티 치료제 쪽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국산 첫 카티 치료제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10월경 이후에 계속된 하락을 딛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 시간이 허락한다면 큐로셀 꼭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 미국 반도체법 보조급
7,500만 달러 확정받았다라는 소식이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점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단독 뉴스라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던 뉴스 중에 하나였죠.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 매각한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고 어제 장중에 관련 종목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우리기술투자의 공시가 있었죠. 두나무 지분 매각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에 시간에 우기투가 5%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살펴볼 종목이나 뉴스였고요. 자, 올해 마무리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현 시점, 오늘의 일정으로는 로제의 정규 음반 발표 있고요. 트와이스의 미니 앨범 판매, 엔터 쪽이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오늘 밤 10시 30분에 나오고요. 내일은 미국의 혈액학회 있고요. 토모큐브 김경준 부장의 5만 원 목표가 종목이었죠. 보호예수 해제가 이제 내일입니다. 20% 해제되고요. 카카오게임즈의 PC게임 신작 얼리 액세스 날이 있고요. 내일은.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저녁 7시경이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자 하는 심리가 짙을 거라 오늘은 관망세 예상이 되네요. 내일 7시 역대 세 번째 탄핵 표결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이런 것을 이유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7일 내일 오후 7시 전후 탄핵안 표결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안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을 동참해야지만 가결이 됩니다. 당론은 일단 탄핵 반대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어떨지 모르겠고요. 탄핵안 가결 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직무복귀하게 되고요. 탄핵으로 갈 경우는 대통령 직무 파면이 일어납니다.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결과라면 정책 변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봐야 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과거 흐름들을 놓고 비교하는 이야기가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단기적인 영향이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정치보다는 대외 변수, 경기 영향이 많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절대 투자를 합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이게 왜 가지? 라고 고민하실 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자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정치 테마에서 지금 누군가의 인맥,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빠르게 좀 자세히 분류를 해봤고요. 만약에 부결될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책 부담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에서 트레이딩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점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투자 권고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살펴볼 수 있는 관전들을 정리해봤고요. 섹터 뉴스 심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네, 어제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흔들림이 감지되는 쪽이었던 원전 관련해서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방산 쪽도 센티멘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사실 계엄 후폭풍뿐만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말부터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K방산주들이었는데 이러한 흔들림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K방산이 맞았던 사면타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한다라는 소식은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관점에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방산주들에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휴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 소식이 11월 25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선 11월 26일에 바로 충격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우려도 같은 날
주가로 반영이 됐었죠. 일론 머스크가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맹비난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거대 전투기 쪽이 아니라 소형으로 드론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내놓으면서 방산주들이 큰 낙폭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틀간은 계엄 후폭풍으로 K 방산주들이 꽤나 큰 낙폭을 동반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방산주의 최근 2주 추이를 들여다보면 현대로템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5%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순으로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이거래일 그러니까 계엄 후폭풍을 반영한 시세는 9.1%가량으로 10%에 육박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4.7%로 그나마 방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이 11%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는 5에서 6%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죠. 11월 26일에 받았던 충격이 조금 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최근 이거래일 동안에 K방산주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은 꽤나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한 달 주가 기준으로는 한화시스템이 2.4% 상승으로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YTD 수익률로는 모두 놀라운 수익률을 현재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계엄 후폭풍으로 인해서 K방산의 전반적인 센티멘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앞서서 방산 5개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중소형 방산주들 그리고 방산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ETF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위아, S&T 모티브,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 한 달 추이가 특히 S&T 다이내믹스는 27.9%에 육박하고 있고요. 풍산도 20%에 육박하는 상황, 한일단조 7.9%, 미래 ING도 10.2%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한 달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동이나 강제 부품 기타 쪽에서도 역시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주항공이나 드론 쪽이 조금 묻어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만 주가 한 달 기준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JC현 시스템은 42.9%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시리 시스템도 5.6%, 코콤도 2.4%. 그동안 상승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들을 반납했다라는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방산주 안에서 특히 중소형주 단에서는 그나마 우주항공 드론 쪽이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과연 방산주들의 명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국가가 많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29.8%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8.3%에서 32.5%로 조금 더 덩치를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응을 해서 특히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도 좀 국방력을 무장하자라는 움직임이 올 한 해 동안에도 감지가 됐는데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역시 함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나 이란, 이스라엘, 일본, 대만 같은 지역들도 내년도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황이고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의 탄력을 가져가야 하는 K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무기 수요는 EU와 동북아 국가 국방력 강화 영향으로 2025년에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연구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거나 유럽이 러우 전쟁을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방산주들 자체는 괜찮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도 트럼프 당선인이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상당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GDP 대비 3%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GDP 대비 3%까지 국방비를 책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토 국방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48.7%가량 끌어올려지게 될 텐데 과연 이 부분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국방력을 증진시키고
무기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K방산주들의 2025년 모멘텀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은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방산주들 올 한 해 동안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수주잔고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6일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자료를 조금 더 보강을 해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0월 26일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이 당시에까지 쌓아왔던 수출 데이터들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근에 흘러나온 뉴스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763억 원가량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라크에서 항공기 계약자 군수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필리핀 쪽에서 FA50에 대해서 추가 수출 성사 가능성도 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지금 가장 많은 국가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28억인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말레이시아는 연내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을 뚫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유도 로켓인 비궁이 최종 테스트 들어간 상황이고요. 내년에 아마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에는 물론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대로템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굉장히 또 놀랍죠. 1,375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루마니아의 K2 전차 수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시스템은 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니라 수주 잔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375억 원가량을 현재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와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일 텐데요. 방사청과 2,050억 규모의 천마 체계 통합 PBL 3차 사업 한화 시스템이 자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도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한 616억 원가량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차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거나 계엄 후폭풍으로 K방산의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 쪽에서는 안심할 만한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하나와 현대로템에 있어서 폴란드 방산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시에비에라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배송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토 국가들에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늦게 받아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과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 청신호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코멘트가 들려온 셈입니다. 자,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어제 유입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외인 순매수 2위에 자리 올렸고요. 현대로템과 한화 시스템의 매수세도 돋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IPO 소식 저희 이번 주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방산주 중에서 기대를 모았던 MNC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8대 1로 나타나면서 지금 필요자금 모집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조금 아무래도 IPO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공모가 하단인 8만 원 이하의 주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12월 IPO 대여 중에 한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16일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일정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이제 주말에 혈액학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K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또 한 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어제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은 그다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큰 이슈는 없었고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미약품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혁신 신약인 투스페티닙과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ABL 바이오, 앞타머 사이언스, 파로사이 바이오까지 관련 기업들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주요 일정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감도 크고 고민도 커지는 장인데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국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봉을 딛고 양봉으로라는 희망의 기운을 담고자 의상을 그렇게 입으신 거죠.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음봉 위에 양봉을 올려주셨는데 그 느낌이 국내장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고조되면서 엔중고 증시입니다. 외국인의 자금 들어 올라칠 때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이틀 연속 또 매도로 대응이 되고 하락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쏠릴수록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시는지요? 전국의 불안정성을 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락세 같은 경우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무너질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야간 선물해봤던 저점 수준의 지수가 2350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2450 정도 내외의 지수 수준이고요.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수는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레벨을 최하단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2350대 정도로 지수가 빠졌을 때 그때 올라갔던 1450원 이 정도가 거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한 그 환율 구간이다 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 현 정부가 중심으로 진행했던 밸류업, 그다음에 원전, 우주항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칫 주가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이런 뭐 프리미엄을 받던 부분을 다 배제하고 본질 가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요. 그 본질 가치 이하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들 또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주식을 격렬하게 줄일 필요는 없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되려 이런 전국의 안정, 이 부분은 환율에 대해서 방향이 좀 안정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수가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주식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 정도 지수 수준에서는 너무 매도를 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웅 이사님을 좀 기다린 것 같아요.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행하는 주식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크게 밀릴 것이었으면 진즉에 크게 밀렸을 것이라는 점, 일정 부분 많은 것들이 반영돼 있는 장, 그리고 정책 관련한 종목들의 급변동 또한 기존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 내용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 중심에 반도체가 회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어제 그나마 하락 종목 개수 대비 시장이 선전할 수 있었던, 지수가 낙폭을 더 안 키웠던 건 반도체 영향이 컸을 겁니다. 하이닉스, 오로스테크 상한가도 놀라웠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방향 어떻게 보세요? 밤에는 미국 반도체는 떨어졌어요. 전일 주가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요소도 있겠지만 장비주들이 반응을 하는 걸 봐선 뭔가 이 추후에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황상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주가가 강했단 말이죠. 장비주들이. 그러면 뭐 HBM3와 관련된 좀 더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희망적인 이런 소식들에 대한 가능성도 어제 주가로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정적이지는 않아요. 이걸 안고 보는 것이고, 오늘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걸 안고 또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5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매수를 해볼 수 있음을 열어두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와 관련된 부분의 통과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관련된 밸류체인 장비주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주들 정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장비에서 좀 앞단에 세워놓고 등대로 볼 건요. 대표적인 종목은 뭐 YC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함께 주가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으로 보고 어제는 또 국산화 장비 쪽으로 함께 움직였어요. 테크잉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짚어주신 것처럼 오로스테크도 계측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HBM3의 통과를 가능성을 두고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추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주시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블랙을 넘어 루빈의 생산 일정이 앞당겨질 거다라는 썰도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장비 라인들도 강했다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호재성 이슈, 뭐 삼성의 HBM3 이 모멘텀 이런 것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밝혀질 이 상승 요소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일단 체크를 해두는 차원입니다. 확인해 주시죠. 방산주 좀 보겠습니다. 방위산업주의 흔들림 어제 포착이 됐는데 앞서 현앵커도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고요. 이 수주산업의 국가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로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시각은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단락 될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방산주의 하락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국 혼란으로 수주 지연 가능성이에요. 때마침 주가도 안 빠지고 있었고 네. 그 상황 속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는 국면이죠. 금융주도 그와 비슷해요. 약간 밸류업에 대한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방산도 그와 비슷한데 우리 생각해 볼 게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뭐 여기에서 재건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나면 재건 관련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젠 재건주도 같이 빠졌단 말이죠. 결론부터 내보자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많이 빠진 종목이 20-30% 이 정도 조정이 나온 종목도 있어요. 지금은 새롭게 가격 메리트로 이제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저는 못 느끼겠고 네. 되려 이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규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려요. 이제 과매도가 오늘 또는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네. 이걸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면타의 투자 심리가 급냉한 방위산업주이나 사실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라는 점, 세계 각국은 자주 국방을 해나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탑픽은 혹시 뭘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조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가격 메리트를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은 수주에 대해서 연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고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전국이 계속 혼란 네. 그 국면은 아니다 보니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살펴주셨고요. 자, 자율주행 쪽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자율주행을 거의 매주 저희가 한 번씩은 하는 것 같고 HL 만도나 뭐 이렇게 종목들 계속 짚어주고 계신데 테슬라, 웨이모, 모비라이 업체 등등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는 내용 등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네. 빼놓지 않고 하게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의 키포인트는요? 이게 새로운 시장이고요. 시장이 새로운 게 열렸을 때는 뭐 어떤 진영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초기에 대중의 침투가 나타날 만한 그 침투율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 진영, 비라이다 진영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이걸 시간을 투여해서 갖고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그 주도주군에 등극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임을 기억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진영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제가 문득 아까 궁금했던 게 삼성전기였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범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서버 자율주행, 뭐 또 카메라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MLCC 모멘텀도 있고 한데 삼성전기는 언제쯤 관심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이게 그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그때 아마 카메라 모듈 쪽이나 그 삼성전기가 가진 사업 쪽이 부각이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이고요.
먼저는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완성차 중에서 부품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 뭐 내년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업체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상용화 같은 경우로 우리는 이제 대중에게 이 부분을 뭐 내놓는 걸 공식화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뒷단에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으로서 그러면 어제 삼성전기의 뭐 반등, 외국인의 최근 매수 이런 거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뭐 가격 메리트를 안고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곤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은 너무 이 주변주 같은 경우를 보기보다는 핵심주 쪽, 전기나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가격 메리트는 있으나 여기에서 뭐 4분기, 1분기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네. 건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관심 받았던 핵심주들, 지금은 핵심이 아닌데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번씩 전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핵심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반등하면 반가운 거고 시간은 좀 천천히 두고 보겠습니다. 이성욱 이사님의 종목 픽은 오늘 무엇일지 열어보죠. 지금 이 타이밍에 여행주요. 지금 여행이나 항공에 대해서는 국내의 치안 문제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안 좋은 분위기인데 하나투어를 고르셨어요. 약간은 여기에서 가격 조정은 나올 겁니다. 추가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 가능한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근거리 노선이 예년 대비해서 성수기 영향도 있었지만 두세 배,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실적 기반을 놓고 보는 거고요. 이 밍글링 투어라고 해서 이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이 여행 투어가 호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막 다 섞이는 그런 뜻 아니에요? 밍글링? 모이다? 섞이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젊은 층에게 아주 젊은 층에게 타겟으로 하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 원래는 개인 투어를 선호하다가 이 개인 투어 같은 경우도 좀 작성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이 젊은 층의 인식이 있다 보니 이 밍글링 투어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밍글링 투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저는 혼자 밍글링. 네. 하지만 저희의 성향이 이제 약간 MBTI I에 가깝다면 이제 2인분들 뭐 플러스 젊은 층의 밍글링 투어가 유행인 거라는 점을 잡아주신 거죠. 네네. 죄송해요. 제가 본질을 흐렸는데. 아니에요. 전혀. 네, 하나투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조금 약간은 하단으로 잡았어요. 조정 시 가격을 55,900원 정도. 이건 뭐냐면 약간 역발상 개념이 있다 보니까 최악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그 최악에서 데미지를 입는 업종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9,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흔들림이 있을 경우 매수해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가격 라인까지 세세하게 설정을 해주셨고 기업의 지금의 본질에 집중을 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가 62,000원, 매수가 55,900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우 이사님과 또 한 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